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시니어 장수노트입니다. 오늘은 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혈압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드시면서 정작 매일 드시는 음식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음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약물만큼이나 큽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음식은 임상에서 고혈압 환자분들께 반드시 조절하도록 권유하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가정 냉장고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주요 성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셋째, 과도한 당류. 넷째, 각종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럼 이 성분들이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지방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당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음식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라면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약 1800에서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즉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김치나 단무지를 곁들이시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물입니다. 국물의 나트륨의 70% 이상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드시면 혈압이 식후 30분 이내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라면을 완전히 끊으시기 어렵다면 국물은 3분의 1만 드시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또는 나트륨이 적은 메밀국수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칼국수도 국물을 적게 드신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부와 당면을 활용한 간단한 국물 요리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탕수육 같은 튀김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튀김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튀긴 음식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기름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을 구워서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혈압 부담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 가정에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가공육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햄 100g에는 약 9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라면, 국물의 나트륨 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방부제와 발색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아침 식사에서 가공육을 빼시기 어렵다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나트륨은 매우 낮습니다. 구운 두부나 닭가슴살 슬라이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나트륨 섭취량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류가 많은 음식입니다. 빵, 케이크, 과자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은 당뇨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류는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혈관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된 혈관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중의 빵과 과자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단팥빵 하나에 각설탕 약 5에서 7개 분량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단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구마나 바나나를 소량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의 당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튀김류, 가공육, 그리고 당류가 많은 음식, 이미 일상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는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5번째는 짜게 조린 반찬입니다. 장아찌, 젓갈, 그리고 각종 조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음식들은 한국 식탁, 특히 시니어 분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장아찌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약 2000에서 3000mg입니다. 이는 라면 한 그릇보다 많은 양입니다. 젓갈은 더 높아서 100g당 4000mg을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반찬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신다는 점입니다. 하루 3끼 드시면 누적되는 나트륨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이런 짜게 조린 반찬이 나트륨 섭취의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장아찌나 조림을 완전히 끊으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줄이시고 횟수를 조절하십시오. 대신 나물류로 반찬을 채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은 나트륨이 매우 낮습니다. 무생채도 좋습니다. 소금 대신 식초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술과 짠 안주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잔하면 혈관이 넓어져서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0분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혈관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를 반동성 혈관 수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짠 안주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마른 안주, 땅콩, 오징어 같은 것들은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술로 인한 혈관 수축과 안주의 나트륨이 결합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고혈압 응급 환자 중 상당수가 음주 후 발생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조언.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시기 어렵다면 안주 선택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담백하게 드시거나 오이, 당근 같은 채소 스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 한 잔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이제 약속드린 보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춥니다. 이것이 혈당과 혈압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샐러드, 나물, 쌈 등을 먼저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드십시오. 채소 다음에는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십시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먹을 탄수화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밥, 빵, 면류는 식사의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찬 상태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30% 정도 낮아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6가지 음식과 대체 방법입니다. 첫째, 라면. 메밀국수나 칼국수로 대체하시고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둘째, 튀김류. 구이나 찜으로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셋째, 가공육. 삶은 계란이나 두부로 대체하십시오. 넷째, 당류가 많은 빵과 과자,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짜게 졸인 반찬, 나물류로 대체하십시오. 여섯째, 술과 짠 안주. 술은 줄이고 안주는 채소나 두부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원칙들을 3개월만 실천하시면 혈압 수치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혈압을 올리는 6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50대, 60대의 혈관을 회복시키는 음식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만 선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혈압 관리는 장기전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계속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건강 정보는 주위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